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일로 와. 아이,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BPC 아트 조이뮤지엄의 대표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조이뮤지엄과 BPC 아트는 매일 현대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현대미술 교육은 이제 이미 과거에 명화라고 인정받았고 마스터라고 인정받은 빈센트 반 고흐나 파블로 피카소 같은 화가들의 그림이 아닌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의미를 합니다. 또 제가 이야기하는 현대미술 교육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어린이들이 감상을 하고 또 어린이들만의 비평이나 토론을 하며 나아가서는 현대미술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것, 즉 표현 활동까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미술사 교육을 하는 것과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교육을 하는 것 둘 다 중요한데 오늘은 이 현대미술 교육의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미술사를 우리가 감상하는 것은 역사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저는 이건 뉴스를 보는 거다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흔히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또 들으셨죠. 그렇다면 과거의 미술은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현대미술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작가들의 생각을 담은 거기 때문에 동시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책만 보고 살 수 없고 뉴스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둘 다 같이 봐야 하죠. 즉 과거를 기반으로 현대를 이해하고 현대를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해 나가기 때문에 현대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동시대성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떤가요? 뉴스를 볼 때 모든 사람이 그 뉴스만 보고 다 이해했다 이러지 않죠. 뉴스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나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현대미술도 대부분 해석에 대한 키가 열려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시간 내내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과거의 미술은 비교적 역사적으로 정리가 됐고 미술사학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교사가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을 한다면 현대미술은 교사, 학생 모두가 n분의 1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석은 다양하고 답은 열려 있어서 어린이들이 보다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부분 현대미술 교육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와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현대미술 교육은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아이들이 감상하고 그냥 모방에만 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혹시라도 현대미술 교육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거나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다면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현대미술 교육의 핵심은 그 작가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을 대표하는 와이베이 작가 데미안 허스트는 늘 삶과 죽음을 주제로 작업을 합니다. 대부분 해외 미술관 가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덴마크의 아르켄 뮤지엄이라는 곳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이 절단된 소가 프롬 알데히드 용에게 담겨있는 이 작품을 어린이들이 너무 재밌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과하지 않은 완전한 박제된 동물이 안에 들어있는 작품 위주로 보여줬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게 모든 어린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이 작품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보고 우리도 동물 인형을 넣어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너무 모방에 그치는 것이고 데미안 허스트는 왜 삶과 죽음을 주제로 작업을 할까? 너가 생각할 때 삶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고 죽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토론을 하면서 나라면 프롬 알데히드 용에게 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살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삶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고 죽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을 해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현대미술 교육이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바니타스 작품들을 아이들과 함께 감상을 하고 현대적 의미의 바니타스 작품인 데미안 허스트 해고를 감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최근 들어 죽음이라는 주제가 그림책이나 애니메이션에도 상당히 건강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삶의 당연한 일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미술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트레이시 에민 같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트레이시 에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밤새 자고 일어난 침대를 전시장 안에 제출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침대를 제출하자! 이게 현대미술 교육이 아니라 작가가 왜 본인이 늘 잠자고 있던 방의 침대나 물건들을 예술이라고 출품했지? 너네는 과연 이것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내 방에 있는 물건 중에 나의 현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또 트레이시 에민은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고백의 예술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혹시 오늘 미술 시간에 너의 과거의 잘못된 일이나 혹은 상처 혹은 너만 가지고 있는 서사를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묻고 미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현대미술 교육입니다. 현대미술 교육은 이 작품이 예술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 본인은 이 작품이 어떤지, 즉 자신에게 질문을 가지고 와서 미적 취향까지도 묻게 됩니다. 그래서 BPC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미술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대미술 교육, 즉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술 선생님들 대상으로 현대미술 교육이나 미술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미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거나 재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세상에 던지는 이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상당히 예시까지 해서 길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요.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린이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이 돼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이 세상을 열정을 가지고 살고 호기심을 가지고 살고 의미 있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융통성, 유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학교에서 만난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어릴 적 만났던 사람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답이 있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은 그 답을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이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관심이 많구나. 이 작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즉, 세상을 자신만의 답으로만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편협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예술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예술에도 수많은 답이 있듯이 내가 살아갈 삶도 수많은 답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배우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나는 모든 세상들을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이 변해도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 교육은 어린이들이 세상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방식을 미리 이 다양함에 대해서 미술 작품으로 매번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진부하지 않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들에게 현대미술 교육이 중요한 이유, 질문하는 힘과 문제 해결을 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미술 시간에 미술 수업을 하면서 질문과 문제 해결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만나는 과목들은요, 대부분 다 인풋이 많습니다. 즉 정답이 있는 과목, 또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과목이 많죠. 하지만 미술 시간은 어떤가요? 자, 우리 오늘 함께 겨울바다를 그려보자. 교사가 이런 질문을 내리잖아요. 그럼 어린이들마다 정말 다른 바다를 생각합니다. 그 바다들이 표현이 되면서 같은 수업 시간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과 다양한 문제 해결이 만나서 미술 수업이 완성이 됩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주제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을 미술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앞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어떠한 작가는 본인의 미술 작품 안에 환경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작가는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어떠한 작가는 순수하게 조형 요소만 탐구합니다. 이렇게 작가들이 던지는 다양한 질문들을 아이들도 이해하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서 그냥 미술을 잘 그리고 드로잉을 잘하는 데에서 나아가
직접 시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보면서 자신감도 쌓고 실패도 해보고 또다시 완성하기도 하면서 자아 존중감도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시대는 답은 이미 컴퓨터와 AI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에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가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미술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다양한 질문과 매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끊임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대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미술사 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